네, 지난번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잡 서치와 이 프릭셔널 언임플로이먼트 마찰적 실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잡 서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뭐냐 그러면 약간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주면 그 일반적으로 이 잡 파인딩 레이시 1이 아닌 경우, 잡 파인딩 레이시 1이라는 건 그런 거였죠, 그지? 실업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잡을 잡을 수 있으면 잡 파인딩 레이시 1입니다. 근데 실업이 발생하게 하면 곧바로 잡을 잡을 수 모든 사람이 곧바로 잡을 잡을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잡 서치, 두 번째는 이제 웨이지 리지디티 때문에 이 잡 파인딩 레이시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실업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일정 정도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 잡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왜 이제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잡 서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잡 서치라는 건 뭐냐 그러면 어떤 잡이 나와 있으면 어떤 이제 여러분들 뭐 일자리가 바깥에 쭉 나와 있으면 그 일자리를 찾는데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잡 서치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곧바로 찾을 수 있으면 서치를 할 필요가 없죠. 그지? 물론 뭐 그래도 서치를 하든 즉각적으로 서치가 이루어지고 즉각적으로 잡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실업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잡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맞는 잡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소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를 잡 서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찰적 실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잡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그래서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시간이 왜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일자리가 생겼으면 곧바로 촥 가서 촥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자비적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마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마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데피니션이고 마찰적 실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잡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그래서 만약에 잡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3개월이 걸리면 3개월 동안 이제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러면 이 마찰적 실업은 왜 발생하느냐 보면 대체적으로 이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마찰적 실업은 임금이 아주 플렉서블하고 그리고 바깥에 이제 충분한 잡이 있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잡을 찾고 있는데 실제로 저 앞에 10개의 잡이 똑같이 있더라도 그리고 임금도 플렉서블 하더라도 이 마찰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장 경제 배울 때 뭐였습니까? 이렇게 있을 때 시장 균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죠, 그죠? 이게 이제 가격이고 어떤 이게 이제 뭐 수요량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이런 식으로 가격이 균형으로 벗어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 상태가 이게 P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P1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P1에서는 지금 P1에서의 수요량은 이거이고 그지? P1에서의 공급량은 이거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발생한 겁니까? 즉 P1에서는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즉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일종의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한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가격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지? 가격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가격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결국은 이제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저희가 배웠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프라이스가 플렉서블하면 쉽게 이제 적극적으로 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요 이야기입니다. 웨이지가 플렉서블하다는 의미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렇게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가 아주 잘 작동하더라도 이 마찰적 실업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충분한 잡이 있다는 거죠. 이미 10명이 잡을 사람이 10명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미 아파트 밖에 지금 한 10개 일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10명의 사람이 여기 10명의 사람이 일을 찾고 있고 잡을 찾고 있고 그 앞에 10개의 일자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매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0개의 일자리가 있고 10명이 잡을 찾으니까 다 잡을 10명 다 잡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찰적 실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경제학에서 실업의 데피니션은 뭡니까? 실업의 데피니션은 결국 뭡니까? 일종의 초과 공급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하고 지금 안 맞아서 발생하는 게 이제 그 뭐지 실업인 거죠. 그지? 여러분이 노동 공급을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충분한 일자리를 다 못 구하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찰적 실업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다 능력이 다르고 프레퍼런스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10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봤더니 사람들이 어떤 선호를 봤더니 특정 일자리 5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청소하는 일자리일 수도 있고 똑같이 돈을 뭐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준다 하더라도 자기의 뭐 아주 단기 일자리일 수도 있고 자기 선호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호가 안 맞으니까 그럼 좀 기다려야지. 내가 원하는 잡이 아니야 저 잡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바깥에 일자리가 충분히 나와 있더라도 사람들이 잡을 못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내가 아는데 나는 저 일을 할 능력이 안 되라든지 나는 저 일보다 더 많은 더 좋은 능력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할 필요가 지금 기다릴 필요가 없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능력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일자리가 서서 앞에 나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을 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지? 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일자리가 쫙 나와 있는데 난 지금 저기 가고 싶진 않아. 난 딴 데 가야지. 그러면 그 중소기업 일자리는 뭐가 생깁니까? 지금 남아 있는 수도 있는 거죠. 그지?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잡을 구하는 사람들의 선호가 다르고 또 잡을 구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첫 번째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일자리 자체가 어떤 요구하는 어떤 스킬 리콰이먼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 맞으면 또 일을 잡을 못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거시경제학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잡을 옮겨야 되겠다. 다른 학교로 딴 대학으로 잡을 옮겨야 되겠다고 했을 때 딴 대학에서 잡이 나와 있는데 미시경제학을 가르친 사람을 뽑는다. 이제 그렇게 하면 저는 그게 그 잡에 어플라이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스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하고 이 잡이 요구하는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뭐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사에 취직할 수 없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문과에 있으니까 그죠? 혹은 뭐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이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실제로 잡이 충분히 바깥에 있더라도 일자리 수가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잡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맞는 잡이 나왔습니다. 이 잡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다든지, 혹은 뭐 이 잡이 강원도의 춘천에 있다든지, 혹은 뭐 제주도에 있다든지. 뭐 어떤 사람들은 거기 오면 더 좋다고 갈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장 식구들 가족들도 같이 여기에 있는데 난 전주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겠죠. 혹은 내가 방금 뭐 전세 계약을 해서 당분간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아 한 사람들은 당장은 못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궁극적으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뭐냐면은 그 또한 이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잡 베이컨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잡이 포스팅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에서 올해 몇 명 사람을 뽑겠습니다. 뭐 삼성에서 올해 몇 명 사람을 뽑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올해 몇 명 사람을 뽑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며칠부터 몇 명 사람들을 뽑는 어떤 뭐 전형을 시작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잡 베이컨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잡 캔디데이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잡을 이제 구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이제 잡을 어플라이 하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네이버라는 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면 네이버라는 회사에 취직할 때 여러분들이 내는 원서가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과거에 보면 뭐 성적 증명서, 그죠? 학교 관련된 거, 전공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그동안 뭐 학교 다닐 때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뭐 스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정보를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거기서 시험을 친다 그러면 필기 시험을 친다 그러면 필기 시험을 칠 거고,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하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단 모든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과연 충분하냐? 이걸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노동 수요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정보가 충분하냐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뭐 네이버라는 회사 혹은 뭐 네이버는 잘 알려져 있겠지만 뭐 아니면 뭐잘 알려져 있더라도 그 내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겠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 정보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죠? 여러분들은 물론 어플라이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이제 하지만 그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이버에서 이번에 10명의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런 어떤 정보의 불충분함 때문에 자기들 기준에서 보면 뭐 8명만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의 부재 때문에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 왜 저기 뭐지 여러분들의 성적이 뭐지 잡 어플라이 할 때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여러분들 성적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적을 원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나마 공식적으로 여러분 4년 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활을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적표이기 때문에 성적을 원합니다. 이 성적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요인이 성적표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성실하게 이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 성실하게 했다면 대부분 성적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적이 특정 반에서 특정 과목에서 A를 받는 거는 거의 대개의 경우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그걸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뭐 아주 뭐 능력의 차이가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성적을 또 A라는 성적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히 그 수업에 참여하고 꾸준히 어떤 그 수업 시간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따라서 충분히 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성적을 이제 어떤 기업 노동을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적을 하나의 성실성의 척도로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건 무슨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이유 그게 왜 성적표를 그러면 정확하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하지 않는지를 직접 이제 자기가 알아보면 되겠죠, 그죠? 노동을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정보, 여러분들의 성실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불완전하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을 보통 대개 경우에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개개인에 대한 성실성에 대해서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노동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기업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굳이 뭐 성적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 현실 세계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어떤 뭐 성적표라든지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들을 대부분의 경우에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찰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뭘 하는데 사람들이 잡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그 실업이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찰적 실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정부가 이제 이런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정부가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런 마찰적 실업을 없애기 위해서 이 잡을 구하는 사람과 잡을 이제 그 뭐지 포지션 그러니까 이 잡을 제공하는 사람들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과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정보를 더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어떤 인플로이먼트 에이전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어떤 둘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은 꼭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그 민간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워커넷이라고 들어봤죠? 워커넷에 가면 이제 이 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 구하려면 알바몬이라는 게 있고 민간업체도 그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잡을 찾는 사람과 그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과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정보의 그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서로 불안정한 정보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일종의 중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네요. 가보시면 여기 구글 플레이 웹도 있네요. 여기 모든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건 뭐 지역 일자리도 있고 지역 워크넷도 있고 고용복지센터도 있고 여기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작가 관련되어 있는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많은 일자리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것들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잡 오퍼닝 노동 수요인 거죠.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보를 이제 기관들이 제공해주고 있고 해주는데 왜 그런 것들 해주겠습니까? 이 노동자와 여러분들이 일자를 찾는 구직자와 노 사이에 어떤 그 잡 사이 어떤 노동 수요자와 노동 공급자 사이에 어떤 이 매칭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정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퍼블릭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요약을 좀 더 해드릴 건데 일종의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그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그 섬유 산업에 종사한다고 생각하면 뭐 여러분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섬유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섬유 산업이 이제 계속 이제 공장이 다 해외로 이전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사양 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그 공장이 이제 베트남을 갔으니까 베트남전 여전히 이제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BYC 같은 경우에 전주에 BYC 공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공장 자체는 베트남으로 다 이동했죠. 그렇게 되면 그 공장이 전주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게 이제 일종의 디클라이닝 인더스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더스트리에 속했던 그런 섬유 산업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니까 이제 그 일자리 자체가 이제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럼 다른 산업으로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섬유 산업에서 다른 뭐 그 무슨 다른 일종의 다른 산업으로 옮겨가려 그러면 그 산업에 필요한 어떤 스킬이 필요하겠죠. 그런 스킬들을 이제 배우게 해주는 게 일종의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만들고 있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섬유 산업에 종사했다가 섬유 산업이 이제 사양 산업이 되어서 사라지게 되면 뭐 사라지거나 완전히 줄어들면 그 산업에 있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산업으로 이제 이동하려면 그 다른 산업에 필요한 스킬들을 이제 이런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마찰적 실업을 줄여주는데 일종의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죠. 이거와 관련 이 부분 관련해서 내가 조금 이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조적 실업과 좀 관련이 있어서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